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MBC 조작과 관련된 여야의 이 논쟁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결론은 뭐냐, 이 법적 강제 수사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대통령실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대변인의 세 번째 공식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호영, 그 다음에 박홍근이의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죠. 이게 찌라시 형태로 사전에 먼저 돌았다. 그러니까 8시경에 SNS에 올라오기 하기 시작해서요. 9시경에 말하자면 이 필명을 다른 사람이 필명의 이름을 단 사람이 올렸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 그 필명의 주인공이 그 실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 오마이뉴스 기자이고요. 현재는 민주당 보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번 보도와의 연계고리, 즉 정언 유착, 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은 뭐냐, 자기 폰은 아이폰이다, 나도 비번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겁니까?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언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재명 부대변인이죠. 해피동은 또 이재명하고 헷갈리는데 오늘 말이죠, MBC 라디오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지금 이제 비속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 다음에는 바이든이라는 말을 했느냐 안 맞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 비속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김은혜 대변인은 이 비속어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민주당을 언급한 것처럼 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에 들어와서 어제부터는 그게 아니야,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할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일단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부대변인의 오늘 MBC 출연 내용을 보면요, 비속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비속어를 썼다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든지 국민한테 사과할 수도 있다라고까지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비속어 사용 문제는 핵심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핵심이냐, 바로 동맹국을 폄훼한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동맹관계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제 아침 도어스태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했어요. 이 동맹국을 폄훼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이게 위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침 출근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실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순방 외교 현장에서 우리 대통령이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러면서요, 비속어가 본질이라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든 그 이상이든 주저할 이유도 없고 주장 해소도 안 되고, 그리고 심각성을 가진 것은 비속어 논란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요. 전문가들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일부 언론인데 이거 MBC죠, 뭐 바이든으로 특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을 마치 조롱하는 그런 뉘앙스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외신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는데 비속어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 대국민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느냐, 이런 또 질문과 관련해서요, 그 논란이 어떤 의도나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국민이 그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야당 지도부를 모시고 설명할 수 있다. 예, 그리고요,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어떤 말에 가장 근접한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100%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바이든은 아닌 게 분명하다. 저희가 확인한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바이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영상 기자가 찍은 모든 영상을 대통령실에서 다 확인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 질문에 관해서는 확인을 한다는 것이 사전검열 그런 의미가 아니다. 풀 취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성인데 특정 기자가 잘못 들은 게 전체 기자에게 전달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녹음이나 녹취 내역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정부가 그렇게
해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외협력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보도 유예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때까지는 임의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요청을 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법률 차원에서 이 언론에 대한 이 탄압 차원에서 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고 논란보다도 대통령실에서의 지금 입장은요, 동맹관계 폄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거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 언론들도 이걸 받은 것은요, 여야 간의 갈등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순수 국내 정치 차원이 아니라 이게는 외교적인 파장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특히 미국 언론은 자국 국회를 대상으로 아니면 자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MBC 조작 보도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언론과 전개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요, 이 동맹 평화 문제로 지금 이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다행스럽게 말이죠. 주미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쭉 해온 결과 미국 정부, 즉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다. 우리 정부 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일단락되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는 것이 한미 외교 관계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주미 대사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도 말이죠,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MBC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이 경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않고 국민에 대해서 사과한다, 죄송하다 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고요. 모든 화근을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여당의 그리고 이 우파 언론의 지금 내가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자,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서 선동에 나선 겁니다. 즉 광우병 사태 같은 시위, 그리고 촛불혁명 같은 시위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의도라고 하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도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너무 무르다, 너무 연약하게 이 소프트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했는데 오늘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사건을 갖다가 해외 순방 자막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 아주 이제 제대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그러면서 정확한 워딩이 무엇인지 전문가들끼리도 이 음향 분석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MBC가 단정적으로 자막을 입힌 거, 이거야말로 이게 큰 문제다. 그러면서 이 한미동맹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들인데도 MBC는 언론 보도상 지켜야 할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MBC의 보도 행태를 본다면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만든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홍근이가 먼저 이 발언을 했다는 거, 이것도 공식 보도 이전에 여러 언론사에 풀됐기 때문에 MBC가 바로졌다고 단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첫 보도를 하면서 그러한 예민한 문제를 확인하지도 않고 단정적 자막을 붙인 거, 이거는 큰 문제다. 그리고 이 박진 장관의 해임,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민주당의 의석수를 이거는 밀어붙인다면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고 다시 한번 냉정을 되찾아라,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박홍근, 이 발언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이 박홍근 반드시 이제 거꾸로 역공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 여권에서의 이러한 비판에 관해서는요, 한마디로 후한무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우리 여권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순방 외교와 관련해서 대응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외교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을 것이며, 외교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한미 정상회담이 왜 저렇게 됐는지, 한일 정상회담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소상에 알리겠다, 국민에게. 자, 제대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런 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똑똑하게 알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요, 이 박홍근의 이러한 대응팀
팩트를 가지고만 이 연구해서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덧칠 왜곡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조선일보가 맨 먼저 보도를 했죠. 이 보도, 그러니까 어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온라인 커뮤니티, DVD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동영상 커뮤니티, 전문 커뮤니티에 등장한 글을 조선일보가 취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글을 올린 사람의 필명이에요. 그 겨울 동글뱅이에요. 동글뱅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자기가 이실직고를 나왔어요. 자기 실체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자, 근데 이 실체를 드러난 것은요, 어제 조선닷컴에서 보도한, 그러니까 저희 영상에 잡혀 MBC 하막과 같은 글 방송 30분 전 돌아. 이 조선닷컴이 보도하고 나니까 2시간 반 만에 본인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우선 2017년도에 오마이뉴스 기자로 이 기자 활동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는 본인은 현재는 말이죠, 민주당 보좌진이다 이렇게 정체를 밝히고, MBC에서 절대로 받지도 않고 MBC 기자들하고는 연락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수다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 폰은 아이폰이고 비번 번호는 모른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지의 주장을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요,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검색을 조금 해보면 신분은 금방 알 수 있다. 뭐 대단한 특종인 양 쓸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10년 조금 넘게 기자 생활했고 정치부에 오래 있었고 청와대 출입기자도 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다. 예. 그리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요, 오마이뉴스에서 기자로 활동한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이 경위, 그러니까 MBC 자막하고 똑같은, MBC 내용하고 똑같은 거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DVD 이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DVD 프라임에 이 자기의 신원을 지금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경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 MBC 기자하고는 전혀 연락 안 왔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지나친 강조는 뭡니까?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처음 대통령 발언 지라시를 받은 것은 22일 날 오전 8시 50분쯤이었다. 그 뒤로 5개 정도 더 받았다. 그런데 MBC 기자한테 받은 건 하나도 없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기에 크로스 체크를 많이 했고, 내가 그 시간에 알 정도 되면 국회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다 안다고 봐야 되고, 몇몇 친한 기자에게 전달한 정도였는데 그 중에도 MBC 기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MBC 기자 받은 것도 없고 자기가 또 누구한테 전달할 때도 MBC 기자한테는 절대 안 줬다. MBC 기자들, 보도할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거의 다시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라도 안 주죠. 그렇잖아요. MBC 기자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MBC 보도가 나가기 전인 22일 날, 왜냐면 MBC에서 첫 보도는 10시 7분에 나갔어요. 9시 18분에 자신이 일단 MBC는 내보낸다고 한다라고 적었던 경위,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 매체가 엠바고 이전부터 보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MBC가 보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댓글을 달았고, 그 뒤로 KBS도 보도하고 YTN도 보도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은 굳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 예. 그러면서 정확히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여전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혹시 그동안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익명으로 글을 쓴 적은 없다. 그러면서요, 작년 12월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그 겨울 땡땡이란 필명으로 활동하고 왔고, 김건희 큐레이터 경력도 허위로 나왔네요. 윤석열 선대위는 떴다 방이군요. 윤석열 WP 이 페미니즘 인터뷰에 이재명 발언 도둑질, 1번이 이깁니다. 이러한 글을 써온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큰 걱정은 없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MBC 기자와 연락한 거는 국정감사 아이템을 상의한 것 뿐이다. 예, 그러면서요, 제 폰은 아이폰이고 비밀번호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이렇게 자기의 신원, 그리고 게재하게 된 경위,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나는 MBC 기자하고는 일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 때쯤 되면은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게 8시쯤에서부터 알려주기 떴기 때문에 이미 정치권에서는 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맨 먼저 이 DVD 프라임에 올린 것이 큰 문제가 없고, 거기 이 프라임 뉴스가
이 MB, 뭐라 그럴까요? 이 박홍근한테 직접 들어갔다고 단정하지 말아라. 책임성을,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는 조사를 받아도 떳떳하다. 그리고 지금 모든 내용은 이제 휴대폰, 아이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가지고 이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본인도 한동훈 장관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이폰 비밀번호는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는 않겠다. 즉 검찰 조사에 응하는데 아이폰 비밀번호를 밝혀라. 그러면은 절대 그거는 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아이폰을 못 풀어가지고 결국은 무혐의 받았듯이 나는 무혐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사하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색적인 것은, 이례적인 것은 본인이 민주당 현직 보좌진임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MBC 이런 이 보도와 관련해서 내가 이제 어차피 이게 이 사이버 쭉 포렌식 분석하면 이 정체성이 다 나오잖아요. 그 겨울에 땡땡 이게 누군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미리 본인이 자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수사가 들어가면 다 나올 거니까. 그런데 이걸 민주당 보좌진이라고 이렇게 실체를 밝힌 것은 뭐냐. 민주당이요, 나를 보아라. 이재명만 바탕만 씌우지 말고 내가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나를 보아라. 이런 취지에서 거꾸로 민주당 보좌진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밝히고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오후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오후에 직접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했어요. 이 방청석 지원 신청률이요. 369명입니다. 그래서 10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총 369명이 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말이죠. 최종적으로 37대 1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청자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박근혜 탄핵 때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00대 1을 했는데, 이때야 뭐,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현재까지 헌재 공개 변론에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기는 이번에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한동훈 장관 이 검수완 박법과 관련해서 이 입법 과정에서 상당히 우연성이 크다. 그리고 이 권한 침해가 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한동훈 장관의 변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한동훈 장관의 변론, 이 핵심 내용을 또 여러분께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법무부 측에서 이 대리인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고요. 그리고 국회 측, 즉 민주당 측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요, 민변 출신이고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의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가 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은요, 의장찰당을 통해서는 국회 입법 절차에서의 문제,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고반인의 이의신청권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연적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위법적 사항이 굉장히 이 검수완박법에는 많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오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